베리어 프리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사실 그 개념을 낯선 것도 있었고 그 장벽을 허문다라는 게 뭘까 하는 그 호기심과 더불어서 제가 공부했었던 그 디자인 영역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과 이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겠다, 연결된 지점이 많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영진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베리어 프리 개념이 적용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오히려 베리어 프리라고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만든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역으로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됐어요. 과감하게 위한다라고 했었던 어떤 그런 장치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덜어내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는 장애에 도움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친절하게 더 많이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면 할수록 그분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친절이라고 베풀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불편함이 될 수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맡았던 역할이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디자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시각적으로 어떤 정확한 전달력도 있지만 더불어서 심미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프로젝트에서 함께 이제 논의되었었던 장애가 시각장애라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포스터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의문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예쁘게 더 이렇게 눈에 띄게 말 그대로 눈에 띄는 어떤 포스터가 아니라 정말 가장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한 여러 가지 것들을 덜어내고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또 없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정보 전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뭘까를 가장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도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었었던 거는 사실 그 같이 참여했었던 영진쌤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살면서 그런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분들과 이렇게 접점이 생길 계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옆에서 사실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단순하게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뭐 모임이 있다 하면 그 모임에 도착한 순간부터가 시작인데 영진쌤한테는 그걸 오는 모든 전 과정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였다라는 지점에서부터 그게 인상 깊었고 또 그분을 보면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겠다. 영진쌤은 제가 가지지 못한 다른 6, 7, 8의 감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말 그대로 보는 단순한 행위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아래 좌우 뭐 오른 대각선 여러 가지 사방에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거를 아주 찰나의 순간에 캐치해낼 수 있는데 이제 영진 선생님이랑 같이 그런 기기를 다루고 뭐 홈페이지에 접근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으로 화면을 상상하고 그 상상에서 위치를 유추해내고 뭔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땐 때로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재미없는 구조 아닐까 싶을 정도의 어떤 시각적인 배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었던 것 같아요. 접근성이라는 걸 고민하면서 제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서 연구된 사례들도 많고 사실 논의될 것들도 여전히 많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고민했었던 건 결국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그 목적에 맞게 그 사업을 대하는 저의 태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장벽을 허무는 척 하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더 큰 제2의 3의 장벽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게 역으로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접근성을 위한 그런 장치들을 대하는 참여자의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사실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생긴 또 여전히 저에게 있는 그런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시각으로서 향유하도록 제공된 그런 예술의 영역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꼭 향유를 해야만 하는 걸까라는 것과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형태의 예술을 향유하고 싶어 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고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런 의문을 일단 차치하고 현 상태에서 그런 어떤 장벽을 허무는 과정 안에서 이제 고민하는 그런 영역 안에서는 사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그 장소에 오는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진 쌤도 사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오는 모든 그 과정을 미리 연습하고 미리 모든 걸 사전에 준비를 해야만 여기에 올 수 있다라는 말을 몇 번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저희가 논의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접근성에서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는 것이 그 지점이 아닐까. 그 예술을 향유하기 위해 오는 그 과정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감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이미 봐버렸기 때문에 그게 제 안에 내재화되기 시작하면서 고민이 되고 그 고민이 조금씩 쌓여서 뭔가의 또 결과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도 그게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연출이 될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 고민을 하던 중에 양양님이 해주셨었던 말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아이들 탈춤을 가르치시다가 아이들이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장에 이게 뭐 시험 점수를 높여주거나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너희 삶의 면역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라는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울림이 있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역력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에 막 찢어진 상처를 봉합해주거나 막 어떤 외상의 무언가를 급격하게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내부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술도 동일하게 우리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서 빨리빨리 뭔가 급격하게 바뀌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소거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역으로 면역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장벽을 허문다던가 뭔가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그런 차별의 지점들에 대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를 말로만 비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행동으로 책임지는 것까지가 저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이런 여러 가지 논의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저도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굉장히 이거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은 이런 작은 시도들이 모여서 언젠간 이런 장벽을 허물게 되는 그런 작은 힘들이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